뭔가 조금 어리숙해 보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라스. 라스는 창고 같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항상 혼자 지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는데요. 바로 그의 형 거스와 그의 형수 카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늑한 집은 형과 형수의 보금자리가 됐고, 라스는 뭔가 불편했는지 이렇게 따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천사표 형수는 그가 걱정이 되는데요. 방도 많은데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라도 하면 좋을 텐데 이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라스는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대화라곤 짧은 답변뿐인데요. 이런 그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고. 라스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직장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고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스에게 큰 박스가 하나 배달되는데요. 그를 긴장하게 하는 이 박스의 정체가 뭘까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라스는 형 부부에게 손님이 찾아왔다고 말하는데요. 더군다나 여자라네요. 손님을 이리로 데리고 오겠다며 자리를 뜨는 라스. 둘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모셔온 손님을 만난 형 부부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녀를 비앙카라고 소개하고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둘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라스를 알고 지내던 의사에게 데려가기로 합니다. 먼 거리의 여정에 피곤한 비앙카의 건강이 걱정스럽다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연스럽게 의사에게 그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라스를 만난 의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이지만 심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의사. 의사는 라스가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정신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로 치료하는 것도 힘들다네요. 그가 자연스럽게 망상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의사는 그의 망상대로 비앙카를 사람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둘은 라스를 위해 의사의 제안을 따르기로 합니다. 일단 비앙카를 인격체로 대하고 대화도 나눕니다. 물론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형 부부는 동생을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썩 내키진 않지만 라스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의 상황을 직장에서도 모두 알게 됩니다. 다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내저었지만 순수하고 착한 라스를 모두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세상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비앙카는 마을에서 유명 인사가 되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비앙카는 일도 합니다. 옷가게에서 모델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는 비앙카를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직장 동료의 생일 파티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춤도 추네요. 의상과 헤어스타일도 정과는 눈에 띄게 달라졌죠. 그래서인지 형과 형수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라스를 변화시킨 비앙카가 고맙습니다. 이젠 비앙카가 정말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평화롭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날 라스와 비앙카 둘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바빠진 비앙카의 상황이 원인이었는데요. 퇴근하고 비앙카와 놀고 싶은데 그녀는 그가 모르는 스케줄이 있었던 거죠. 결국 비앙카에게 소리를 지르며 심하게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동네 어르신께서는 오히려 라스를 다그칩니다. 그는 비앙카가 완전히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하지만 그와 주변 사람들이 비앙카에게 인격을 부여한 순간 비앙카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비앙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라스의 상태를 관찰하던 의사는 주기적으로 그와 소통하며 그의 문제점을 조금씩 알아나갑니다. 라스는 어머니가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걸 자신의 잘못으로만 생각해왔던 거죠. 그것 때문일까요? 사람들과의 따뜻한 스킨십도 그에게는 고통입니다.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옷도 여러 겹 껴입고 다니고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원인을 알았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꾸준히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라스는 요즘 누군가가 계속 신경 쓰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걱정도 됩니다. 바로 라스를 짝사랑하는 마고인데요. 마고는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략을 바꿨습니다. 라스의 질투심을 유발하라. 직장 동료와 사귀는 척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요.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라스에게는 그녀만 보입니다. 마고가 힘들면 라스도 힘듭니다. 이젠 그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는데요. 그리고 그녀를 웃게 해주고 데이트 신청도 수락합니다. 그는 마고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즐거운데요. 살아있는 생명체에게서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입니다.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고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는 순간 라스가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마고에게 악수를 건네는데요. 마고와의 스킨십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고통도 없습니다. 라스의 병이 다 나은 걸까요? Wake up! Bianca? 그러던 어느 날 비앙카가 많이 아픕니다. 응급차에 실려가는 비앙카. 그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의사와 함께 비앙카가 누워있는 입원실을 빠져나오는 라스. 비앙카는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형이 죽는다고요? 언뜻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 모든 상황은 라스가 만들어낸 겁니다. 비앙카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비앙카를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비앙카의 쾌유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꽃과 편지. 과연 비앙카는 마을 사람들의 바람대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라스는 모든 병을 치유하고 마고와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망상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후반부로 갈수록 관객이 망상에 빠져버립니다. 비앙카가 인형이 아닌 정말 사람처럼 느껴지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입니다. 어릴 때 장난감 인형한테 이름 붙여주고 대화하면서 놀았던 경험 다들 있을 겁니다. 그 인형을 누가 집어 던지거나 밟아버리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죠. 심하면 눈물도 납니다. 이 영화는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진 남자 라스를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라스를 위해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각박한 세상에서 벗어나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이 영화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적극 추천합니다.